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 반갑습니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불공법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 불공을 누구 대상으로 이렇게 드렸나 질문을 해보면 보통 다 자기 자신한테 불공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두 교우님들은 어떻게 불공을 하면서 지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혜 교우님. 네, 저도 교무님의 예상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저 자신에게 불공을 드려봤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제가 그 만성 위염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가 틈만 나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그게 다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다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이제 좀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먹을 거 잘 안 챙겨 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식습관이 많이 불규칙해지고 자는 생활 습관도 이제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요즘에 되게 공부할 것도 많고 특히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네. 없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또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음식을 좀 잘 챙겨 먹어서 또 건강을 한번 잃지 않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는 이게 되게 매일매일 새끼 챙겨 먹는 게 당연한 건데도 저한테는 엄청 불공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평소에 저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더운데도 지치지 않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도신 교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공연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 공연을 하면서 그 같이 했던 배우들이나 음. 또 이제 무용수들한테 불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은 되게 다양한 예술 분야의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우리 공연이 잘 될 수 있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커피까지 사주고 이러니까 돈이 남아나진 않았어요. 불공을 돈으로 많이 불공. 하니까 네. 좀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또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잘 해드리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공연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에게 불공을 잘했더니 공연도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투자를 했더니 바로 네. 반응이 오게 되었네요. 그죠. 네. 밥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밥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불공법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왔고 또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전 수행편 계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법문을 법사 SNS에 올려놓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부 준비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계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보통급과 특신급만 먼저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문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장 계문 1. 보통급 식계문 1.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을 말며 4.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구 없이 쟁투를 말며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구 없이 심교관 금전 여수하지 말며 10. 연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2. 특신급 식계문 1. 공준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3. 금은 목패 구하는데 정신을 빼앗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구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네, 이상 보통급 식계문과 특신급 식계문이 읽어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들 느꼈듯이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지키는 것과 아니면은 좀 열심히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이 들어가는 이제 계문 조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계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법회 때부터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는 원불교 문화에만 익숙했고 사실 그 진짜 깊이 들어가서 어떤 계문을 지켜가면서 실천 사항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청년회에 들어와서 그 교당에는 네. 상실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실일기장을 주워주고 거기에서 계문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하루 동안 너가 얼마나 잘 지키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것을 체크를 해왔었는데 네.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때는 제가 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글에 대한 깊이를 뭔가 더 이해하고 실천한 것보다는 그 글을 글로만 읽고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체크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계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내가 그 전에 했었던 거는 어떠한 되게 형식적인 것에 되게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내가 이 문장에 대한 정말 대종사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신분 검사를 하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분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게 이 계문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뭐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나는 내가 너무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실행하고 있지 않았나 그 자기 생각해보면서 불공이라고 또 네. 여기시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의 해석으로 계문을 많이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이 됐었습니다. 예희 교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계문이라는 게 처음에는 딱 접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딱 이거를 내가 지켜야 할 게 이렇게 명목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된다라는 점 하나랑 그래서 체크하기 편하겠다. 그거랑 두 번째는 이렇게 계문을 이제 제가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켜야 될 게 왜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 뭐 살생을 말며가 아니라 뭐 생명을 존중하며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되는데 모든 게 다 뭐 하지 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처음에는 원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진다. 막 그런 것처럼 왜 말라고만 표현이 되었을까라는 그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계문을 직접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왜 이렇게 계문을 하나하나 짚어서 굳이 우리가 당연히 생명 존중해야 되는 거 모두가 아는 네. 내용인데 굳이 한 번 더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주셨는가가 이제 제 마음속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심 교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당연히 살생 잘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되게 도덕적으로 이런 거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굳이 매일매일 체크 안 해도 어차피 안 하는데 라는 좀 가벼운 마음이 있었다면 네. 근데 요즘 진짜 하나하나씩 보면 제가 정말로 내가 살생을 안 하는데 그 모기 하나도 내가 정말 그냥 그 모기를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가 그렇게 하나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제가 보통급인데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요즘 이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던가 어떤 이제 서로 간에 뭐 학생들도 다른 친구를 이제 따돌림을 시켜놨는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 계문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계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도신교님 말대로 그냥 체크를 하다가 그냥 글자에만 해서 안 했지 안 했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심으로 내가 이거를 딱 잡고 보면은 하루에도 정말 계문에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딱 필름이 지나가듯이 여러 번을 이제 체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 공부할 때다라고 해서 체크하는 재미가 또 나의 그 업장을 또다시 짓지 않게 하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공부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심교훈은 이 계문을 공부하면서 네. 궁금했던 점이 없나요? 저는 네. 그 종교에는 왜 계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에 네. 계문이 왜 필요할까? 제 생각은 이제 성자분들이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인간의 이제 중생의 마음, 이 중생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업을 짓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조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로서 일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의 질을 조금 도덕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졌어요.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30계문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 부처님께서는 500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 하나, 그다음 다리 자세 하나, 그러다가 이제 250개로 줄어들고 이제 그 한에서 이제 또 파가 나눠지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30개는 무지 행복한 네. 수인. 그러네요.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억압이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하고 또 이 계문에 대해서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사실 질문을 했고 네. 또 제가 나름대로 계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유튜버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강연하시는 분이. 네. 근데 그분의 그 강연 제목이 작은 습관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작은 습관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첫 운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틀 안에 있어야지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책을 많이 안 읽게 돼서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북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이유가 사실 결국에 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 자유를 되게 추구하지만 그 사실 진짜 자유는 구속이 어떠한 틀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 계문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계문이 억압하는 것이 좀 당장 들었을 때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정말 참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의 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 자유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제가 군대 시절 훈련소 시절에 이제 막 그 분대장들에게 구속받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너무나 짜증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에 그냥 포기를 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 이렇게 선임들이 이미 이제 훈련소를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참 자유는 정직한 구속이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해서 잘 육군 제대, 병장 제대 열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여의교는 왜 종교에서 이 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이 종교 안에서 계문을 있을 때 없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특식급 10계문에 보면 이제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되게 자주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 자리가 즐거우니까 처음에 막 가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간다, 이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이렇게 놀다가 그렇게 놀고 오면 그 다음날 그 흥분된 그 놀아서 재밌는 그 흥겨운 마음이 남아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는데. 모르셨으면 그렇게. 얼마나.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래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곳들이. 그런데도 이제 제가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해가지고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한 30분 정도 놀다가 들어가면 약간 보상 심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30분이 1시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혼자서? 자신과 내 자신과의 약속도 어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노래 부르고 싶은데 왜 노래 부르는 자리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구속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이 자리에 갔을 때 정말 딱 내가 하기로 한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기로 한 것만 딱 하고 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 마음을 뺏겨서 그렇죠.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 생활을 망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는 제 자신을 잘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딱 이거를 계문을 체크했을 때 저는 여기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문은 이런 식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 자신이 제어하지 못해서 이상한 곳으로 흐르는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계문을 내려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이게 계문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여의교님이 말한 그 예안인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오지 말라는 그 특신급 10번째 항목인데 이 항목을 내려주신 이유는 이제 낭비 생활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계문을 내려주셨는데 정말 노래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거는 네. 꼭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노래방 그 동전 교환해 주시는 분이 남학생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까? 네, 살짝 의심을 해봤습니다. 좀 저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네. 네. 네, 우리들이 이렇게 계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성자분들께서는 저희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이 마음의 안타까움에 이제 대자대비심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계문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30계문 오늘은 특히 보통급하고 특신급을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계문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특히 네. 좀 지키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 앞에 연고 없이가 붙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평소에는 내가 굳이 막 술을 찾아서 마시거나 막 이렇게 쫓아서 마시지 않는데 이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술을 먹는 걸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 네. 약속을 잡을 때 이제 밤에 시간이 되고 이러니까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연고일까 아닐까 그럼 내가 이 친구에게 나는 계문을 지켜야 하니까 이때는 연고가 아닌 것 같으니까 술 말고 다른 걸 먹자고 해야 하나? 이런 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쟁투하지 말는 것도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이걸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이걸 연고가 있어서 이게 쟁투를 시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하다간 연고 없이라는 말 때문에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빠지진 않을까라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고 없이 좀 잘 지키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면 좋은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든 연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면 계획을 지키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연고를 스스로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연고를 희망성을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고 없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연고를 찾는 그런 희망적인
공부를 하자면 자기의 주장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연고를 버리고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이제 저희 스승님들께서 해주시는데 이 연고자를 이제 붙여주신 이유는 이제 중생들이 이제 그 과목 갑자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너무나 슬픈 마음에 중생들을 달래주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성을 이제 전체 다 봐주시고 이렇게 연고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고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 것도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거기에 이 연고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교훈은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특신급 계문에서 네. 그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가 이제 2조에 있잖아요. 제가 헬스장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또 이제 오전 10시쯤에 가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가정주부분들이 네. 또 이제 헬스 하시고 아, 이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과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되게 나쁘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과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때 경각심이 일단 먼저 생겼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과실을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되게 아이돌 좋아하고 연예인 네.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과실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제 자신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포함되는 것이 그 나의 주변 사람 말고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꼭 내 주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그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쉽게 뭐 험담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성에 내가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과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말하는 순간에 나를 보지 못한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그 내가 어떤 기준으로서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를 생각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잘 공부를 해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여애교우님께서 연구 없이의 기준, 또 연구 없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보통급 식계문이 총 10개잖아요. 네. 이제 10개 중에 연구 없이가 붙여지는 게 5개인데 네. 진짜 반반이잖아요. 네, 반반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서 왜 연구 없이를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연구 없이가 붙여지는 것은 되게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성격이 좀 띄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살생이라는 것도 그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대종경에 보면은 그 어업을 하는 네. 그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입교를 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 계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데 퇴굴심이 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그때 너가 이 1조는 너의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너가 다른 항목들을 9가지를 잘 지키면 그만큼의 너가 뭐 은혜가 있어, 네, 죄를 짓지 않는 거고 또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직업만을 이 종교를 믿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산업공상의 그런 직업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불법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원불교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때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었대요. 이 조직에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와서 그렇죠. 한번 들렸다가 가고 이러니까 이 조직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탄압을 되게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로서 그분들의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달래주기도 하고 비위도 맞춰주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때로는 사람들이 살면서 술로서 뭔가 관계적으로 딱딱한 관계가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저는 생겨났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이런 연고 없이 뭐 쟁투 같은 것도 어떠한 되게 여혜교원이 말한 것처럼 필요할 때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5개문들은 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네. 네,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혜 교우님과 또 도심 교우님이 또 이렇게 연고 없이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공부를 참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계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공부심을 갖고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연고 없이 하는 건지 또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알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공부의 방향론인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계문 공부를 하나하나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주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재미있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심교가 또 계문의 이제 등급을 나눠 놓은 게 궁금하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보면은 네. 계문에서도 등급을 이렇게 네. 나누어 놓으신 보통급, 이유가 특징급, 있을까 해서 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등급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를 제가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25장에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법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이것은 딱히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교도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법문에 귀의해서 처음부터 고등으로 이렇게 딱 암안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교당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맞아요. 그런데 암안심을 내지 마라 이거를 주면은 그것은 아예 몰라서 그것을 체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통급 식계를 받고 교당에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계문을 지키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 그 처음에 급을 봤을 때 네. 이게 다 뭔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다 내 마음에서 이거를 뭐 술을 먹는 것도 내가 술 먹고 싶은 마음을 잘 제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금은법에 구하는 것도 정신 뺏기지 않는 것도 네. 내 마음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진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똑같이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한 이만큼 한 10 정도의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00만큼을 먹어서 그만큼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이 싸우고 해야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이 급이 있는 게 정말 오히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과연 나는 그러면 어느 급에 있을까 어느 급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신급 어, 어느 급에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급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당 다니면서도 보통급 식계문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지켜야 그 급을 내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네. 급은 이제 정식적으로는 일일이 다 실행을 해야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신급에 오를 때 보통급 식계를 일일이 다 지키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신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업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거는 10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종사님께서 그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9가지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러나 내가 이걸 공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가지에 너무 또 갇혀 있지만은 말고 이 10가지에 내가 얼마나 자유스럽게 내가 이 법을 재미있게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특신급이신가요? 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특신급 마지막 단계 그 노래방 네. 그게 있으니까 그래야 이것도 될 것 열심히 같습니다. 하고. 또 도신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각자의 그 등위에 법위의 정의를 보니까 네, 특신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이나 네. 생각이 그 여기에 네, 이 교법과 이 회상에 뭐 어떻게 흐르지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다른 네.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고 네.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믿고 음. 특신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공도 사업에 네. 대종사님 공부를 열심히 네.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좋고 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고 음. 공부하는 도반님들이 너무 좋고 또 교무님들이 정말 네. 항상 제가 너무 고민하고 음. 그 힘들 때 항상 저에게 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세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같이 받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저와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어쨌든 진짜. 우리가 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30계문을 알고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체크를 하듯이 이 30계문도 내가 마음속에 늘 계문을 마음에 이렇게 딱 두고 있으면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이제 덜 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번에. 그러는 것이 그렇듯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더라도 내가 그 목적을 확실히 어디에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범을 이거 그 계문을 범했어도 또 다시 잘 지키고 나가려는 의지가 하나씩 생기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30계문을 다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계문 보통급부터 특신급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법마 상정급, 계문 법마 상정급을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마음톡톡 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사는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저희들에게 마법사 법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공감, 조언, 위로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SNS에 주제를 미리 올려두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법스타그램 주제는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네. 근데 요즘은 그 1인 가구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일상을 이제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도 이제 인기리 방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청년층에서도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청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라이프 나 혼자 산다. 네. 저도 예전에는 나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당에서 같이 교무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그 나 혼자 사는 그 우울함을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에 혼자 산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다들 혼자 산 경험이 있으셔서 저는 너무 부러운데 저는 부럽다.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가지고요. 독립을 네, 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독립을 정말 네. 원추합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 지나서 아, 집밥이 그립다. 엄마가 해주시는 빨래가 고마운 생각이 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 네.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네. SNS에 이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음, 이제 해시태그로 혼밥, 음. 혼술, 혼영, 아싸, 화려한 싱글, 외로운 싱글 라이프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영? 아, 네, 혼영? 혼영. 혼자 영화 혼자 아, 영화. 혼자 영화 보기. 네. 근데 네.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런 의미가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또 혼자 요즘엔 자발적 아싸라고 또 이제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고 좀 개인주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개인적 시간 갖고 싶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무리에서 좀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어려서 그 보는 프로그램 중 어린이 프로그램 중 하나가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좋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들이 그때 교육 방법을 그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지 이제 그러니까요. 혼자서도 잘한다고 하면서 혼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의교도 혼자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네. 도심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각자 혼자 사는 삶, 또 이 싱글 라이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싱글 라이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싱글 라이프는 아닌데 제가 학교가 안성에 있어서 자취를 한 적은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혼자 한 거는 아니고 네. 항상 둘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느꼈었던 거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잔소리를 안 듣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싶고 또 내 루틴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그 루틴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안 하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왜 밥을 안 먹니? 또 안 일어나면은 같이 밥 먹어야지, 가족들이랑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름 제가 아직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왜 그러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에 이제 나갈 때 항상 언제 들어올 거니? 그거를 정말 매일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군인처럼 보고를 해야 하나? 통금 시간이 정해지셨나요? 나름 있기는 해요. 그래도 12시가 넘어가면 항상 전화가 오시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름의 이제 적응을 했지만 좀 자유를 원했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좀 사춘기 같다는 사춘기의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그럴 간절함이 생겼어요. 때는 이제 대답을 네. 몇 시? 아니, 아마 모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번 12시, 2번 뭐 1시 이렇게 정해서 1번 뭐 이렇게 문자로도 2번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주면 별 신경도 쓰지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었나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혼자 처음 살았을 때는 사실 처음에는 좀 혼자서 불 끄고 자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섭고 외롭다라는 감정과 근데 이거 한 일주일이면 사라지고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에는 진짜 이게 나만의 세상이구나 싶은 그 독립적인 생활이 굉장히 이게 진짜 나만의 공간이 있고 여기서 나만의 생활을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혼자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자유로서 좋다라는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이게 타력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일이 없는 날은 집에 있으면 그래도 가족 다 움직이니까 그럼 적어도 9시엔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데 혼자 살다 보면 그게 제 엄청 큰 자력 없이는 이제 한 11시, 12시까지 그냥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는 것도 이제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 한창 많이 놀았을 때는 그 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3시에 들어서 3시에 들어왔다 얘기를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눈치는 안 봐도 되니까 네. 거짓말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한두 번은 좋지. 이제 이게 자꾸 여기에 대한 내 통제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계속 이렇게 자력 없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생활도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정말 잘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내 생활 습관도 무너지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이 자유의 가치가 있지 않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살면서 밥 3끼 챙겨 먹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3끼가 아니더라도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오거나 또는 직장 발령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를 되게 제외하고는 네. 그 외에도 뭐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따로 나와서 사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고 왜 혼자 사는 라이프가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혼자 사는 그 인생의 맛. 저는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이 혼자 하는 이 라이프의 맛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등산도 혼자 가고 영화도 혼자 보고 뭐 밥은 뭐 혼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등산, 여행, 영화 이런 것들을 혼자 보면 그 같이 봤을 때는 그냥 그 보고 끝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혼자 봤을 때는 뭔가 의미 부여를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의미 부여를 준다는 그 혼자만의 멋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혼자의 삶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혼자인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가 시간이 다 났을 때 혼자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봐도 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자유로움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밥 먹는 게 제일 좀 그렇죠. 걱정이고 고민거리긴 한데 요즘은 되게 배달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도 다양하게 집까지 다 배달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혼자 사는데 편안함을 좀 높여주지 않나.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니까 1인 그 배달 음식 중에 삼겹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있어요. 네, 먹는 이야기 하니까 또 저도 침이 나오네요. 네, 갑자기 갑자기. 배고파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영화도 많이 보고 네. 혼자 밥도 막 먹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혼자 즐기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쯤에서 궁금한 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혼자 이것까지도 해봤다 혹시 혼자 이런 게 이것까지도 있나? 해봤다. 네. 도신교는 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등산? 등산. 네, 등산이나 음. 혼자 영화 한 번 봤었는데 네.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근데 제가 마침 혼자 봤던 영화관이 진짜 혼자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혼자 보는 사람의 그 약간 제 나름대로는 좀 약간 쓸쓸한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때는 저는 뭐 이렇게 엄청 긍정적이진 않았었는데 산에 갔을 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산에 네. 좋습니다. 산은 위험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남이랑 같이 가면은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온전하게 내가 집중해서 내 자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즐거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도 뭐 나 혼자서 느낄 수 있고 또 바람도 정말 잘 느끼고 그랬던 게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등산을 이제 예전엔 자주 갔었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심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도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를 하고 돌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은 주변 시선들이 이제 보는 시선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저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혼자 연기 연습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순간만 모면하면은 그것들이 온전히 다 내 것이 되니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것까지 해본 것은 뭐냐면 라면 3개 끓여 먹어봤어요. 그거는 약간 먹는 네, 것에 좀 먹는 거 그건 별로 혼자 하는 그런가요? 것에 중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3개 끓였는데 친구가 이제 딱 들어와서 누구랑 같이 먹냐. 그래서 또 다시 2개를 더 넣어서 같이 네, 3개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먹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14개를 혼자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3개면 너무 귀여운 거죠. 네, 귀엽네요. 네, 몇 3개까지 해봤습니다. 개까지는. 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이제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너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혼자 살고 같이 살고 이런 게 본인의 이제 선택인 거잖아요. 선택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에 너무 익숙해지기만 해서 다른 이렇게 혼자 사는 거에서만 익숙해져서 같이 하는 게 너무 어색해지고 그런 걸 피한다던가 너무 같이 하는 거면 익숙해져서 혼자 하는 거 무서워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서 이제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뭐 이제 뭐 이웃들과 소통도 잘 안 하고 너무 삭막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도 많은데 저는 사실 저 혼자 뭐 전 아까 말씀 안 드렸죠. 혼자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혼자 뭐 콘서트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꼭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하고 또 내가 정말 혼자서 즐기고 싶은 게 있을 때 나만의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많이 자유롭게 주어진 것 같아서 그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하나에만 막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혼자서만 하지? 아니면 저 사람 왜 혼자 잘 못 있지?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냥 다 자신만의 그런 생활 양식이 있고 익숙한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신교님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저도 이렇게 로망이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지만 제가 마음 공부가 되게 많이 됐었을 때가 가족들이랑 관계에서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저 순간에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뭐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좀 아직도 뭔가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뭐 사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되게 많은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네. 나는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게 더 좋고 나의 생활 방식은 이런데 저 사람은 또 같이 살지만 또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폭도 넓어지고 좀 배려심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나 혼자서 살게 되면은 나는 내 패턴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렇죠.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너무 나의 개성만을 또 너무 나의 생활 패턴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도 같이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의 그런 라이프 생활도 굉장히 좋지만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되게 장점도 저는 있다고 봐서 네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삶 역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현명하게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전 아까 도신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요즘은 이 각자의 개성 이런 게 되게 뚜렷해졌잖아요. 네. 그걸 표출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의 개성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도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혼자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내가 혼자 라이프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고 또 내가 혼자서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도 맞춰서 살면서 융합하면서 네. 뭔가 같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너무 하나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같이 융합해서 뭔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개문부터 나 혼자 산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개문 범마 상정급 함께 해볼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법사 함께하는 시간 법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 저희들이 실천에 나툴 수 있을 때까지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네, 수고하셨습니다.